하지만 우리가 어쨌든 간에 오랫동안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는 말이 수 틀리면 120살까지 살 수 있다. 수 틀리면 아니고 자칫 잘못하다가 120까지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120까지 살려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꾸준하게 부동산 투자해야 되는데 여러분 일찍 죽으면요 아무 소용 없습니다. 그래서 늘 안전에 대한 조심. 요즘 제가 운전할 때만 느끼는 게 있습니다. 아니 왜 횡단보도 건널 때 왜 좌우를 안 살핍니까? 진짜 위험해요. 제발 좀 좌우를 좀 살피세요. 아니 앞만 보고 가신다니까요, 횡단보도 건널 때. 그럼 진짜 나중에 큰 사고 납니다. 자, 차는요 찌그러지지만 사람은 자칫 잘못하다가 생명을 잃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늘 우리가 좀 안전에 좀 각별히 유의를 하셔야지 여러분. 그래야지 여러분 저희가 꾸준하게 오랫동안 제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만나 뵙게 될 수 있을 겁니다. 7월 26일 수요일입니다. 수요일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디빌라님 반갑습니다. 윤원님 반갑고요. 윤준호님 반갑습니다. 노가다님 반갑습니다. 감사님 반갑습니다. 미지로님 감사하고요. 작가님 반갑습니다. 백일환님 반갑습니다. 자, 노가다님께서는 닉네임을 좀 바꿔보세요. 좀 더 긍정적인 그런 닉네임, 아니면 나의 열망, 나의 목표, 그런 것들이 담겨있는 닉네임을 좀 바꾸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름을 좀 불러드릴 때마다 좀 그렇네요. 짠돌이님 반갑습니다. 자, 뉴스 하나 하고 갈게요. 조선일보 뉴스고요. 곳곳서 높은 청약 경쟁력 힘실리는 집값 바닥론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집값 바닥이라 하는 대표적 이유가 뭐예요? 왜 사람들이요 집값 바닥론이라 할까요? 자, 서울 한번 볼까요? 서울에서 아파트 거래량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왕년에 2020년도 보세요. 서울에서만 15,348건이 거래가 됩니다. 15,000건. 자, 2018년도 14,000건. 그리고 2018년도 그때 헬리오시티 한창 입주할 때 심리가 꺼져서 1,500건까지 떨어져요. 1,500, 1,700 이렇게. 근데 예전에 돌아가 볼까요? 자, 리먼 쇼크가 터지고 나서 보세요. 거래량이 회복을 했지만요. 맞죠? 왜? 많이 떨어졌으니까 거래량이 회복하잖아요. 사니까. 그럼 어떻게 됩니까? 거래량이 감소하면서 집값이 또 추가적인 하락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거래량 증가했다가 또 떨어졌다가 이런 식으로 반복하면서 장기적인 우상향을 간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은요 똑같아요. 이때랑 똑같다고요. 이렇게 거래량이 조금씩 증가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아마 제 생각은요 거래량이 크게 증가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집을 살 수 있는 주체는요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여야만 하는데, 과연 현재와 같은 고금리 시대에 대다수 사람들이 부동산을 사느냐?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자, 부동산은요 부동산 가격이 오르려면요 일부의 사람들로만 부족해요. 대다수의 사람들이 집을 사야지 부동산 가격대가 상승하는 겁니다.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보편화, 대중화, 부동산 투자, 부동산 매매가 보편화와 대중화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취득세 중과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청약 경쟁률이 없다, 힘실리는 집값 바닥론 이렇게 나와도 저는 옆으로 횡보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음마아파트 한번 보고 갈까요? 자, 한보 음마입니다. 2006년 1월달에 8억이에요. 8억이 어때요? 자, 1년 만에 40% 정도가 상승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리먼 쇼크 터지고요. 자, 이 고점 대비해서 쭉 하락합니다. 2008년 11월 30% 하락.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자, 2008년 12월부터 가격대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7개월 만에 2억 1,400이 오릅니다. 27%. 자,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2009년부터요. 자, 3년 10개월 동안 가격대가 빠져요. 27%. 이때 고점 대비해서는요, 약 30% 정도 빠집니다. 자, 이게 왜 빠질까요? 매수하는 주체가 약해지기 때문에 그래요. 결과론적으로는요, 재건축이 희소성이 있으려면요, 재건축이 희소성이 있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신축의 입주 물량이 없어야겠죠? 맞습니까? 하지만 생각해보세요. 경기도권에 2000 리먼 쇼크 터지고 나서 신축의 입주 물량 얼마나 많았습니까? 동탄 보세요. 파주 보세요. 엄청난 입주 물량이 있었다고요.
그런데 그런 입주 물량이 점차 감소되면서 집값이 턴어라운드 하게 되고요. 자, 2014년도 이때는 긴가민가 했대요. 사람들이 긴가민가 했는데 본격적으로 상승했다라는 건요, 2016년부터 이때부터 사람들은 상승장이라는 생각을 한 겁니다. 2021년도까지 이렇게 멍청한 세력들이 보세요. 요분들 2020년도부터 이게 싼지 비싼지 그런 생각 안 하고 잡는다라는 겁니다. 완전히 시각 자체가 왜곡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이때 고점에서 26억에 잡았던 분은요 30% 하락을 단기간에 경험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렇게 초단기 만에 20%가 상승했다는 거예요. 3억 7천 상승했습니다. 근데 과연 이게 쭉 올라갈까요? 여기 거의 불가능합니다. 아마 이렇게 올라갔다가 또 꺾였다가 손이 없으니까 지지부진하게 옆으로 장기적으로 행보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제 뇌피셜이 아니에요. 시장은요 진짜 호락호락하게 그냥 무조건 우상향을 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우상향을 하지 않는다고요. 자, 레드펠, 자 이때 2015년도 9월에 입주했잖아요. 자, 동호렉셀 읽어볼까요? 동호렉셀 33평. 자, 2006년 2월달 보세요. 7개월 만에 32% 올랐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2년 1개월 만에 그대로 다 반납해요. 그대로요. 자, 이렇게 떨어지면요 저가 매수세가 진입한다 했죠? 10개월 만에 30% 정도가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됩니까? 지지부진. 본전 오는데 7년 걸려요. 7년. 자, 경기도권에 거주하시는 분들 잘 아실 거예요. 이때 입주 물량 뭐가 있었습니까? 경기도에 입주 물량 엄청나게 많았어요. 자, 봅시다. 자, 경기도 입주 물량 보세요. 계속 증가하죠. 증가하죠. 자, 이렇게 경기도권에 54,000, 이거 아마 인천 거 빠져있을 거예요. 경기도권이니까 54,000, 58,000, 73,000. 자, 이렇게까지 입주 물량이 계속 있기 때문에 사람들 심리에서는요, 신도시 신축이 계속 입주하는 건 김포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사람들 심리가 제가 말했잖아요. 이렇게 증가할 때는요 매수 심리가 좀 위축될 것 같다라는 생각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2008년, 2009년, 2010년 요렇게 있다가 입주 물량이 감소하잖아요. 감소하지만 서울의 부동산 살짝 오르게 올랐었죠. 2009년 이때 올랐었죠. 근데 그때 떨어졌던 것보다 초단기 대비해서 올라갔기 때문에 또다시 매수 심리가 꺾이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경기도권에 요렇게 보면 입주 물량이 그렇게 많아 보이지 않는데 여러분 10만 세대가 엄청납니다. 그리고 주요 괜찮은 입지들 예를 들어서 이쪽 볼까요? 자, 광교에 입주 시기를 보세요. 자, 자연의 힐스테이트가 2012년도입니다. 2012, 12, 13, 12, 12. 그러니까 2011년도에 주요 입지에 이렇게 입주를 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게요, 주요 입지, 괜찮은 입지에 입주장이 열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광교로 엄청나게 빨아당긴다 이거예요. 엄청나게 빨아당겨요. 자, 또 뭐가 있겠습니까? 동탄이요? 동탄 원이죠. 자, 결국 엄청나게 지어댔잖아요. 엄청나게 지어대니까 2008년, 2007년 엄청 많죠. 동탄 쪽에. 그러다 보니까 서울에 계속 피로도가 쌓이는 거예요. 서울에 피로도가 쌓이고 결국은 리먼 쇼크가 터지죠. 이때 보세요. 다 2007년, 2008년에 몰려있죠. 맞습니까? 이 시기에 정말로 피곤한 시기란 거예요. 아파트를 때려 넣으니까 입주 시기 이렇지만 전세를 치르는 시기, 전세세입자를 드리는 시기가 뒤로 계속 딜레이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2010년까지 분위기가 좋지 않았다 경기도권은. 그런데 2009년에 단기간에 많이 하락한 서울 아파트가 다시 매수세가 오르지만 결국은 이런 입주 물량도 엄청 많기 때문에 사람들은 결국 부동산에 대한 관심을 껐다. 왜? 신축의 입주가 너무 많았으니까요. 그런데 동탄 원은 뭐 2007, 2008년, 2009년도는 있나요? 2008년, 2007년 대부분이죠. 2009년, 2010년도 있네요. 이때 입주 많이 했지만 동투는 어때요? 2015년도 넘어서 입주를 많이 합니다. 이때 입주 많이 해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동투를 왜 좋게 봤냐?
이것만 끝이 나면 끝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서울은 이미 올랐다. 서울은 2014년도 15년도부터 꾸준하게 올랐잖아요. 네, 꾸준하게 올랐는데 서울이 오르면 대체 투자처가 어디? 그래서 동탄에 많이 진입을 하게 된 겁니다. 네, 산타연님 반갑습니다. 네, 다시보님 반갑습니다. 옥동자님 반갑습니다. 인사이트 반갑고요. 소라님 반갑습니다. 자, 동탄 입주물이 엄청 많았었고요. 자, 인천 가볼까요? 자, 인천의 청라 입주가 언제 많았습니까? 2011, 2010, 10, 11, 12, 11 엄청났죠. 네. 즉, 여러분, 서울부동산이 잠잠해지는 시기에는요, 경기도권의 입주 물량이 엄청나게 많았던 거예요. 네. 자, 루원시트 볼게요. 루원시트가 언제예요? 2010. 여기 하나 있죠. 네. 그렇지만, 대부분요, 2018, 2019, 2019, 2018, 2018. 자, 이때 왜 여기 들어갔겠습니까? 여기 성나가 입주가 장이 끝났잖아요, 이미. 안정적으로 되어 있던 거죠. 사람들이 이 모습을 보고, 루원시티로 괜찮을까? 라고 해서 진입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 전부 다 무엇을 받느냐? 자, 송도. 자, 송도 보세요. 결국은 서울 부동산이 오르지 못하고 2009년에 단기간에 그 반등을 했지만 그 반등이 다시 무색할 만큼 가격대가 빠졌잖아요. 자, 2012, 11, 11. 네. 이거 보세요. 서울부동산이 힘을 못 쓰는 시기에 송도의 입주 물량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네, 엄청 많아요. 자, 2007, 2008, 2013, 14 있죠. 네, 13년도, 12, 12. 네, 엄청 많았던 거예요. 네, 결국은 주요 입지에 입주 물량을 엄청나게 쏟아부으면요, 서울부동산 마찬가지로 꺾일 수밖에 없더라.